자, 저번에 썰을 한번 풀어봤었는데 반응이 좋아갖고 또 제가 뭔 얘기를 할까 썰을 풀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치정이 제1 전공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처세술 이게 제가 제2 전공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치정 관련된 컨텐츠를 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 같은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을 유튜브에서 막 강의처럼 하는 게 싫어서 안 했던 것 같아. 왜냐면 막 이런 사주들은 이래서 헤어지고 나쁜 놈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괜히 이런 걸 많이 양산해내는 게 좀 부정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이별 같은 얘기들을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는 좀 로봇 같잖아요. 사람이 사람이랑 만난다는 게 인연이라는 게 결국은 정서적인 거고 이성적인 게 아니잖아. 감정이 들어가고 어떤 의사결정 체계가 딱 이렇게 뭔가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되지가 않거든.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근데 사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뭐 음양이나 배합이나 조후, 형충회합 아니면 뭐 육신, 격국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다 이론을 나눠가지고 막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사주 원국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운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는 사실 사주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거를 다 살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궁합 보는 게 되게 힘들어. 근데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양다리, 바람, 환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처럼 딱 떨어져서 하는 거 말고 오늘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바람을 피우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평생 동안 바람을 안 피우고 사는지에 대해서 썰을 풀어봅시다. 개념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 뭐 누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잖아.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헤어지고 바람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사람들 나에 대해서 단식을 뭐 공부하거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고 저렇고 막 이거를 너무 막 그렇게 하면 약간 그 편견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하고 이거를 막 자기 궁합이나 배우자 얘가 너는 바람날 놈이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단식 하나 알려줬는데 너 이거 있네? 그러면 너 바람 피겠네 이러면서 막 남친이랑 막 싸우고 남편이랑 각방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요즘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던데 그 깻잎 논쟁 같은 거에 대해서 님들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깻잎 어때? 깻잎 내 여자친구나 뭐 남자친구나 연인이 다른 사람의 깻잎을 떼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떼줄 수 있다. 싫다. 지가 왜 떼줌 옆에 나한테 도와주라고 하던지 말 나오는 것도 싫어서 식당 가면 아예 식사 전에 깻잎 한 잔씩 분리해 놓는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제 사주가 근데 내 사주 얘기하면 사람들 다 막 유추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 사주 유추하시면 안 되고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깻잎 같은 거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딱 대려고 하면 막 옆에서 누가 막 다 떼주려고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약간 불쌍해 보이나? 그래서 제가 주로 받는 쪽이에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이걸 받는 쪽이라 뭐 여자친구나 이렇게 있으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는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누군가를 떼주는 것도 사실 별 상관없는 것 같아. 뭐 둘이 뭐 뽀뽀한 것도 아니고 뭘 떼주고 아니고가 크게 상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랑 제가 같이 식당을 가더라도 아마 답답해서 제 걸 해주지 않을까. 제가 막 젓가락으로 뭐 떼는 거 잘 못하거든요. 막 뭘 야무지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웃기다. 그러니까 제가 뭘 잘 못해요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어설프달까? 다들 약간 좀 뭔가 보기에 답답하거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다. 여러분들은 깻잎 떼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뭐 딱히 그런 건 없다. 아무튼 제가 사주팔자 명리학에 대해서는 뭐 상담도 하고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은 저도 과거에 공부를 해오면서 궁금했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막 올해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시는 것들, 저도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주를 떠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 궁금증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세상에 영원한 게 존재할까? 그게 뭐 마음이든 뭐 어떤 뭐든, 그다음에 남녀 관계에서 영원한 사랑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시간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를 하나 정하거나 하면 잘 안 바꿔요. 제가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게 생기면 거의 계속 하는 편이고, 이게 그런 편이라서 사람 같은 것도 한번 사귀거나 정을 주거나 하면 안 바뀌어요. 그냥 그게 처음부터 정을 안 주면 안 줬지, 안 친해지면 안 친해졌지.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가까워졌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힘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마찬가지로 연애를 하거나 이랬을 때 헤어지거나 하면 왜 이게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영구적이지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주를 떠나서 그냥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짧다면 되게 짧은 만남으로 천생배피를 만나서 평생 동안 그 사람이랑 변하지 않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람을 사주로 미리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릴 때는 사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부여였어요. 그래서 제가 치정에 대해서는 진짜 빠삭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연구했다는 거는 제가 진짜 뭐 하나 정하면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공기처럼, 취미생활처럼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나 이론들이나 이것들 그냥 섭렵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난 이게 되게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세 시대라 100년이라고 치면, 야, 우리가 젊었을 때 한 2, 3년 만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머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불리하잖아. 2, 3년짜리로 내 미래를 결정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뭔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야 되고, 만약에 이혼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었을 때 타격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거를 뭐 사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사주 말고 어떻게 알아? 그나마 사주는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청 팠어요, 이 힌트를 알기 위해서. 그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경지에 올랐다? 치정 쪽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치정 쪽은 진짜 살벌하게 보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살벌하게 보는 부분이 좀 많긴 한 것 같다, 사실. 근데 저는 좀 그 연애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이렇게 포장을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이론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쉽게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막 저처럼 덕후처럼 막 이렇게 사주 막 이론 같은 거 공부하고 그런 건 약간 별로고,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사주나 이론 같은 거를 공부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항상 단식이나 이론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이거 공부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지식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증명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생활에서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주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나고 이 사주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지 사주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전제라는 거는 자연의 섭리, 우주의 규칙, 이런 것들이 대전제인 거지, 사주라는 거는 그 개인을 설명해주는 어떤 일부 정보에 불과하거든요. 태어난 연월 일시라는 정보만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규칙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의 규칙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자연과학이나 생물, 수학 뭐 이런 거 다 싫어하는 건 알지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계속 이제 제 컨텐츠나 뭐 제가 가르쳐드리는 관법 같은 거 보면서 저랑 비슷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사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 우리가 자연을 보면 남녀 한 쌍이 각각 1대1로 짝 이뤄서 사는 동물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걸 봤을 때 조류 같은 경우는 일부 일처제가 정말 많고요. 포유류는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먼저 새들 같은 경우는 한 90% 가깝게 바람을 안 피우고 일부 일처제를 해요.
이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새는 자연에서 상위 포식자가 아니에요. 뱀이나 야생동물 같은 애들이 항상 알을 훔쳐가기 때문에 자기 알을 보호해야 되고 새끼를 양육할 때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얘네는 상위 포식자가 아니라서. 더군다나 알을 낳잖아요. 조류들은 새끼들이 젖을 먹는 것도 아니고 먹이를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알 품어야 돼. 알에서 깨면 먹이를 공급해줘야 돼. 24시간 감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한 쌍 있다고 치면 누군가는 계속 먹이를 찾아야 되고 한 명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야. 포유류는 달라. 조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공동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이 1대1이라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가 생존인 거고 그걸 하는 방법이 공동 육아인 거고 협동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함께 이겨내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포유류를 봅시다. 포유류는 일부 일처제 비율이 전체로 보면 5%가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은 조류처럼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암컷이 몸 안에 새끼를 키우잖아요. 자기 몸이랑 한 몸이 돼서 그 다음에 새끼가 태어난 다음에는 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새끼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암컷에게만 가는 거예요. 몰빵으로. 수컷이 먹이를 안 줘도 결국은 얘는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 준다고 하더라도 암컷은 그 생존을 위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이 새끼를 전담해서 육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수컷한테는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뭐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사냥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말이 사냥이고 밖에서 딴짓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지. 자기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뭐냐, 저 5%에 해당하는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가 어떤 연유로 이거를 지켜나가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자연계의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현대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이해를 해야 이거를 사주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하위 포식자에 속하고 위험이 도사릴수록 상호 간에 협조하고 자기 동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속을 위해서 바람을 안 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고 양육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바람 피울 만한 시간도 안 나는 거죠. 이거를 환경적으로 바람을 필 수 없는 조건이니까 사주로 봤을 때 조후적인 조건이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개체들을 만날 만한 시간이 없어야 되니까 이거는 사주에서 접촉한다는 측면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접촉. 우리가 사주에서 접촉이라고 말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음양적인 접촉. 그 다음에 이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조건은 뭐야? 합충이라는 거죠. 그리고 먹이를 안 줘도 젖을 물릴 수가 있잖아, 포유류는. 그래서 한쪽이 이거에 대한 걸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하는 놈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고 거기에 집단 행동을 안 하고 개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족 공동체나 이런 걸 이루지 않고 어떤 큰 무리의 집단 안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체계가 갖춰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볼 때는 우리가 육신적인 상황을 봐야겠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부 일처제가 된 게 역사가 그리 길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막 작은 할머니 있고 이런 집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도 영장류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쉽게 말해서 뇌가 발달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영장류 중에서도 일부 일처제 비율이 한 20% 정도 내외거든요. 새에 비하면 너무 낮은 거죠. 우리가 자연에서 봤을 때 일부 일처제가 되려는 이러한 조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성적 이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적 이형성이 낮아야 바람을 덜 피워요. 쉽게 말해서 이게 낮아진다는 거는 남녀 간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이형성이 낮다라는 거는 남녀 간의 차이가 그렇게 없다는 거야. 사람으로 예를 들어보면 남녀 간에 키나 체중, 체격 같은 게 다르죠. 그 대머리 같은 경우도 남자가 훨씬 많이 나오잖아. 여자분들이 막 머리 막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 많이 못 봤죠. 목소리 다르죠. 남자 여자 톤도 확실히 다르고 평균 체형, 뭐 평균 체중 완전히 차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형성이 높은 편인 거죠.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에 일부 일처제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적 이형성이 높을수록 일부 다처제의 성향을 많이 갖게 되는데 가장 높은 게 영장류 중에서는 고릴라예요.
고릴라 같은 경우가 사람보다 5배가 높아요. 갭이 커. 고릴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 다처제이기도 하고 수컷들 사이에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움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고릴라 집단에서 수컷은 자기가 더 번식을 많이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암컷들이 언제든 임신 가능하고 육아가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적 이형성이 높다는 거는 어느 성별 한쪽이 확실하게 더 강자라는 뜻이에요. 고릴라 같은 경우는 수컷이 신체적인 강자예요. 그래서 다른 수컷들의 자식들을 죽이고 그 암컷을 차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아살해라고 합니다. 자기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남의 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성을 차지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내가 갖고 집착하고 소유하고 공격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스트리밍에서 사주에서 말하는 공격성이라는 것들에도 설명을 드렸었고 관상학적으로도 어떤 글자들이 발달해야 이러한 공격성이 강하다고도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강의를 안 빼먹고 다 들었다면 지금 이런 얘기를 흐름을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모든 육신들은 서로 생도하고 극도하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공격성, 순수한 의미의 공격성이라는 거는 비겁이랑 식상이에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자세한 설명은 그 공격성에 대한 관련 영상들 잘 참고하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사람이 성적 이형성이 수치상으로 고릴라보다는 낮기는 하더라도 조류처럼 막 거의 일부 일처제가 강제되는 이런 정도로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언제든 바람을 필 수 있고 이 본능이 제어되지 않고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이 바람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만약에 되면은 범죄자 사주나 사이코패스, 뭐 사회의 폐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주들도 다뤄볼 건데 이러한 부분 또한 인간의 부정적인 저 동물적 본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게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일부 일처를 지키기가 어려운 동물이다. 다만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암묵적인 룰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게 잠깐 강제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게 공론화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세상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주로 상담하는 거, 연애나 애정운 같은 거에 한 30-40% 이상이 바람, 이별, 불륜 이런 쪽의 문제예요. 유튜브가 공개된 곳이라서 제가 이렇게 세세한 얘기를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오픈을 하면은 진짜 까무러칠 만한 사건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럼 이제 바람기가 적으면서도 포유류에 가까운 애들의 행태를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바람을 안 피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었지? 성적 이형이 낮은 동물이라고 했었죠? 성적 이형성 낮은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늑대예요. 객과 동물들. 암컷 수컷이 딱 보면은 구분이 잘 안 가요. 얘네들은 체격 차이도 그렇게 크게는 안 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연에 관심 없고 뭐 난 이과가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늑대가 일부 일처제라는 거는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늑대는 거의 대부분 일생 동안 하나의 짝만 만나고 만약 짝이 죽어서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을 계속 책임을 져요. 근데 이러한 늑대도 바람을 정말 안 핀다는 늑대도 바람을 피겠죠.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늑대는 무리 생활을 하거든요. 무리에서 다른 늑대가 만약에 대장 늑대가 바람을 피는 걸 목격했다고 치면은 대장이 바람 났다라고 알리는 울음소리를 내요. 늑대는 청각이 발달해서 이 울음소리가 바로 집단에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즉시 무리 복귀 명령이 떨어져요. 일단 바람이 났다. 상간녀는 바로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수컷 대장 늑대는 그 즉시 무리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인 늑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리더 같은 경우는 힘으로 결정이 되는데 늑대같이 객과의 동물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근본을 보고 명분을 봐요. 그래서 힘보다는 어떤 지혜적인 측면,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현명한 것들을 따르려고 해요. 그렇게 사회가 유지되어 왔어요. 근데 만약에 왕이 부인을 두고 아무나 막 자고 하면은 자기들을 버릴 수도 있고, 새끼들의 어떤 유전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월한 유전자들이 계속 살아남았을 텐데, 왕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막 혈통이 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늑대 사회 무리에서는 불만을 다들 가질 거잖아.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충성심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늑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성별 차이가 별로 없어서 가능한 거다. 늑대나 개 같은 경우는 암컷도 수컷만큼 힘도 세고 덩치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늑대는 무리 사냥을 하기 때문에 암컷이 사냥도 같이 하고 애들도 같이 따라가고 수컷이 육아를 전담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수가 능력적으로 평등해야 역할 분배도 되고 협동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바람을 안 피우는지 공부를 한 거예요. 사주의 원리나 복잡한 한자들 몰라도 자연과 과학 속에서 원리를 이미 다 배운 거죠.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사주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정의하면 되는 건데, 서로 사주적으로 구조적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 다부제처럼 한 성별이 강자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종속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뭐 엄마가 센 집, 아빠가 센 집 이렇게 있잖아요. 외형적으로도 엄마가 엄청 막 덩치가 크고 막 키가 큰 집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모든 구조를 구분한다고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외워도 어차피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개념만 정리를 해보자고. 먼저 상호간에 동등하지 않은 경우가 자연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겨요. 이걸 사주에서는 불균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용어로는 태과불급이라고 합니다. 태과라는 것은 과한 건데 이건 자기 신념은 강하게 있는데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옳고 사회가 틀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이 나는 애국자고 현 정권이 틀렸다 해갖고 나라를 뒤집어서 독재 정권을 자기가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곧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인 통념이나 일부 일처제 같은 암묵적인 룰을 자기가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람을 피고 당당한 거죠. 불급이라는 거는 똑같이 저 사회 시스템에 어긋난 거예요. 밸런스가 어긋난 건 똑같은 거야. 근데 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지키지 않은 거는 똑같아. 근데 어느 누군가는 이 바람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양다리 걸치고 뭐 자기 조강지쳐 버리고 상간녀랑 살림 차리고 이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잘 먹고 잘 사는지는 그 사주를 봐야 알겠지만 개념은 그러하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는 저런 사회적인 룰을 언제든 어길 수 있다. 다만 이게 걸리냐 걸리지 않느냐, 뭐 갈아탈 수 있냐 없냐, 이런 방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한 가지 오행이나 육신이 일방적으로 강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냥 완전히 환경을 지배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가 왕한 사주가 수가 없이 화가 왕하거나 하면 그냥 불난 곳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화가 왕한데 수가 약하게 있거나 해가지고 수를 완전히 압도해버린다 이러면은 문제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한 가지 세력이 지배할 거면 그게 그냥 세력을 지배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주들 같은 경우는 그걸 건드려 버렸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가령 그냥 수기운이 왕한 사주가 화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기운과 화기운이 비등한 상태가 돼도 별 문제는 안 생깁니다. 하지만 수와 화가 서로 상장하고 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육신도 똑같아. 그냥 인성이 왕한 사주가 인성만 강하게 있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성이 강한데 식상이 쓱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러면 바로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초에 싸울 일이 없이 압도적이면 별 탈이 없어. 근데 다투는 와중에 하나의 기운이 일방적이다. 이러면 밸런스가 딱 깨지는 거다. 그리고 이 불균형이 가장 심해질 때가 음양이 혼잡해서 투관되었을 때거든요. 병화가 있는데 정화가 또 있다, 임수가 또 있다, 뭐 이런 경우들을 말해요. 이건 오행이든 육신이든 상관없이 혼잡돼서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거는 완전히 밸런스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하는 건 다 사주 원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천간 중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표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령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가 크다던가 하는 것들, 관상학적으로 여자가 키가 큰데 남자가 상대적으로 작아버리면 이 균형이 깨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큰 게 커 있으면 상관없어. 하지만 이게 역전되었다면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최근에 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사진 한 장만 봐도 충분히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신체적으로 여자보다 작거나 불리한 경우는 당연히 자존감이 낮거나 그로 인한 가스라이팅 같은 것에 노출될 확률이 생기잖아요. 이런 이유들을 복합적으로 봐야겠지. 근데 전제가 둘 다 키가 큰데 약간 한 사람이 더 크고 막 이런 건 상관없겠지.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크다던가 이런 거는 그냥 이 표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표준 대비해서 과도하게 작고 역전이 돼버리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질문이 좀 생길 거예요. 자기 사주에선 이런데 운에서 이런 글자가 오면 바람이 나나요? 하는 질문들도 있을 거고, 사주라는 게 1 더하기 1처럼 한 글자가 오면 2가 되는 게 아니라서 운을 보고 변화를 해서 바람기가 생기는 것들이나 어떤 사주가 어떤 경우에 바람을 피우느냐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주제가 인기가 있다면은 이런 걸 좀 자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회적인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 육아라든지 사주의 지향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있어야지 바쁘게 살고 먹고 사느라고 지치니까 그런 거고, 오행적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목생화 화생토로서 계속 사회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서로 동등한 관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면 뒤지게 처먹고 정신 차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헌법으로 봤을 때도 혼인이라는 거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해요. 서로 동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행이나 육신이 서로 다툴 때 균형이 깨지면 안 됩니다. 사주에서 합충 같은 이벤트가 많아지면 글자가 온전하지가 않고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깨지기 대단히 쉬워요. 천간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번째, 관상학적으로 크게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면은 다른 것을 탐할 만한 여유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공격성이 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회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성취, 개인의 어떤 욕심을 탐하기 위한 공격성이 죽어야 되니까 이건 육신적으로는 비겁과 식상 위주가 아니라 재관이 위주로 짜여져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부분은 남녀가 다르기도 하고 사주 구조마다 약간 특성이 달라서 단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만약에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해당 구조에 맞게. 여섯 번째는 바람을 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운에서 오면 안 된다. 여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는 30세, 50세 사이에 바람 필 수 있는 운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대운에서 5대운 정도 사이가 중요하다. 이 바람이라는 게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일일이 공식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봐야 됩니다. 바람이라는 게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뭐 무슨 뭐 잠깐 업소를 다닌 거, 아니면 뭐 딴 여자랑 뭐 데이트한 거, 뭐 근데 막 잔 거, 막 같은 아파트에서 바람 나고 막 애 찾아오고, 막 아니면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온갖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일으키는 그런 것들. 일반인들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삼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점쟁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까지 들어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는 거랑 점쟁이들이 보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런 것들은 이런 주제가 재미있다고 하면은 다음 시간에 좀 컨텐츠를 다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은 제가 답변해줄 수도 있고, 재밌으면 컨텐츠로 계속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염.